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라고 우리가 젊은이들을 지칭하죠. 사람 사는 세상에 자의적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사랑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건 정말 슬픈 일을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까지 생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특별 공급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적발된 아파트 불법 청약 브로커 4명은 신혼부부나 임산부에게 돈을 주고 청약 통장을 매수하고요. 허위 임신 진단서를 만들어 아파트를 당첨받았습니다. 임신 진단서 위조 외에 위장 결혼으로 당첨된 후 이혼하거나 또 임신 중 당첨된 후 낙태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걸 악용해서 자꾸 인간됨을 포기하는 인간들도 있네요. 2019년 7월 2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측은 일본 측 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치 갈등에서 촉발된 보복이다. WTO 기반의 다자무역 질서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과는 무관하고 안보상의 이유일 뿐 WTO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고요. 아무래도 일본은 이 싸움을 더 확전시킬 생각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이신 우리 송기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김혜민 앵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WTO 관련해서 전문가시고요. 또 오랜 시간 여러 사건들을 다루셨잖아요. 근데 이런 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류의 사건이 좀 있었습니까? WTO 그러니까 이 세계무역기구에서 이처럼 기초 소재 부품 한 국민 경제의 필수적인 소재 부품을 수출 통제한 사례는 없었죠. 국민 경제에 아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 소재를 이렇게 통제한 경우는 처음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을 한 경우는 좀 있었죠. 다른 국가도. 이를테면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분쟁이라든지 그런 건 있었지만 이번 사태가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이건 이제 최종 소비재의 자국 시장 어떤 수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조치는 대단히 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대 국민 경제의 가장 기초인 후방 공급을 드러나는 대단히 그 예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조치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정치적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역사적인. 네. 역사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경제보복을 나선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어제 그 일반 이사회에서 네.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만이 이제 의견을 이제 진술을 했고 다른 제3국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이 문제가 오랜 복잡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런 역사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 문제가 WTO에서도 아주 심각하고 또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그런 성격이죠. 네. 어제 있었던 게 WTO 일반 이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제소를 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WTO 일반 이사회인데 여기는 뭐 하는 자리예요? 164개 회원국들이 모여서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데요.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협정의 해석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WTO상의 의무를 특정 회원국에게 면제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이를테면 이제 인도가 자국의 농업 문제 때문에 네. 애초에 인도가 WTO에 약속했던 농업
어떤 의무들, 뭐 관세를 낮춰간다든지 그런 WTO에 약속한 특정 국가의 의무를 면제해 준다든지 굉장히 큰 권한이 있죠. 특히 이제 그렇군요. 이 일반인 사회가 우리 일본과의 이 무역 분쟁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이게 제소가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또 제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제소하게 되면 이제 이 판정부를 구성을 하거든요. 이제 패널이라고 하는. 근데 이 일반인 사회 회원국들이 그 패널에게 이 쟁점에 대한 자국의 공식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참가권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참가를 하게 되면 이 분쟁 해결 기구 그러니까 그 재판부는 반드시 회원국들이 낸 그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 내용을 판결문에 반드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참가권까지 같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는데 네. 뭐 어제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라는 보도가 좀 없어서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정부도 이제 브리핑을 했죠. 네. 제 입장에서는 어제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 이제 일본이 과연 자신의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를 내어놓았느냐. 네. 이제 일본 측 보도들 뭐 NHK라든지 뭐 일본 정부 발표를 보면 이제 일본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약간의 부적절한 전략물자 통제 어떤 사안이 있었다. 우리가 본인들이 통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의 이 아베 행정조치 규제 대상은 우리 기업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국내법이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이 보니까 한국으로 나가는 이 전략물자 관련 수출에서 일본 기업들이 이 규제를 잘 이행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몇 가지 사안이 있었다는 것이었고요. 그걸 일본 정부가 인정을 했어요. 아주 그 일부분을. 이제 전략이겠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으로 뭘 내보낼 때 뭔가 좀 잘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잘 이렇게 법을 잘 지키지 못하니 네.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법을 잘 지켜라고 하겠지만 좀 더 촘촘히 한국으로 가는 것을 규제하겠다.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규제가 정당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당국자와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한 두 차례 뭐 이렇게 연례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 회의가 안 됐다. 임하지 않았다. 한국 측이.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 두 번째 회의 부분은 전혀 설득 아무런 뭐 고려할 내용이 전혀 아니고 첫 번째 약간의 부적절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일본이 어제 그렇게 중요한 일반 이사회조차도 도대체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 이를테면 지금 이번 조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반도체 핵심 세계 소재에 대한 개별 허가제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건 지금 시행 중인데 이제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나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이제 입법 요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개의 조치가 왜 일본의 안보에 필요한지 이를테면 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3년 포괄 허가제로 해줬던 것이 어떻게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됐길래 이것을 개별 허가제로 바꾸는지. 그 이유 설명이 없었군요. 네. 저는 이제 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점이었다고 봅니다. 기대를 하셨어요? 일본이 설명할 거라고?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죠. 그렇지만 워낙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제분업 사슬,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각국 경제가 긴밀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세계 경제 속에 놓여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의 어떤 고리의 교란이 생기면 전체 세계 경제가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다 그 자리에 나와 있는 162개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을 빼면 162개 회원국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 없이 이런 기초 소재를 통제한다는 것.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나 근거 제시도 못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네.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워낙 신사적이셔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결국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개별 허가제 시행하고 있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입법 예고하는 이런 큰 국제사회로 교란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조차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비판하시는 그 거잖아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부분이죠. 지금 네. 어제 이제 일본에서 나온 보도들을 보면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제 관계자라고 한 표현돼 있습니다만 이제 불가리아하고 또 유럽의 마케도니아 두 대표들이 잠깐 이제 일본 쪽 텔레비전 나왔었는데 네. 불가리아 관계자는 한국의 의견이 맞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본이 저지른 문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 쪽은 두 나라가 해결해야 될 복잡한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어떤 특수한 네. 과거의 역사에 기초한 그런 좀 특별한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쉽게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시각. 동시에 일본이 왜 이렇게 네.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자, 어제 WTO 일반 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쟁점, 우리가 뭘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를 우리 송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WTO 일반 이사회 이후에 한국과 일본이 이제 어떤 행보를 펼칠지를 조금 예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은 지금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인가요? 이분이 한국의 화이트 국가 제외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먼저 화이트리스트가 뭡니까, 변호사님? 이제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것의 의미. 네. 그걸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치 이제 백색 국가 제외가 그 자체가 어떤 엄청난 충격으로만 생각하면 지금은 그렇게만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치 아베 총리가 무소불위의 어떤 이렇게 전능한 그런 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백색 국가 제외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크게 이 개념 두 가지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9.11 테러 전에는 목록에 나와 있는 제품과 기술만 규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목록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군사 전용으로 어떤 의심받을 만한 상황,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 제도가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후자를 이제 우리 법률 용어로는 상황 허가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품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시오가 아니라 그 제품은 특별한 어떤 상황이 없으면 자유롭게 허가 없이 수출되는데 그런데 그 제품이 왠지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어떤 의심스러운 상황. 예를 네. 들어서 100개를 내보내는데 그 나라 공장에 가보니까 100개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한 5개만 쓰고 95개를 어디론가 빼돌린다든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통제를 해서 허가를 받으시오 하는 이 제도 영역이 있는 거죠. 네. 자, 백색 국가로 제외된다는 것은 이 상황 허가제를 한국에게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그것을 군사 어떤 전형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런 걸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목록 규제 방식 이외의 이 방식 이제 굳이 영어 지금 워낙 많은 용어로 쓰고 있으니까 캐치홀이라고 합니다만 네. 이 방식에서는 백색 국가에 제외되기 때문에 영향받는 어떤 내용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군사 전용 상황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자, 변호사님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네. 할게요.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이 맞나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라는 거는 화이트 리스트를 제외한다는 의미는 목록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군사적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있다면 허가를 받으라라는 뜻인데 네. 우리나라 경우에 같은 경우는 군사적 목적으로 뭐 소재나 물건이나 물품을 쓸 상황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걸 제외한다 해도 네.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렇죠. 한들 그 네. 말씀이고요. 네. 자,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 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백색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현재 우리 백색 국가 아니에요? 현재 백색 국가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세계 소재 부품을 어떻게 개별 허가로 지정을 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특정한 허가제로 지정된다는 것이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복잡한 이야기는 제가 이것만 드리면 다 끝나는데요. 아까 이제 9.11 전의 방식, 목록에 나와 있는 것만 규제하는 방식. 네. 이것은 백색 국가이든 백색 국가가 아니든 동일하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제가 있고 포괄 허가제라는 것은 이제 3년 허가를 한국에 나가는 것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다 내주는 거죠. 네. 사실상 이제 어떤 뭐 건건이 개별 심사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제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긴밀하게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백색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그 나라들 경제들이 다 지금 뭐 일본하고 완전히 끊어졌나요? 그러니까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제라는 것이 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비백색 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자, 이 사태의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 이 사태가 실제로 어떤 규모로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백색 국가 제외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백색 국가 제외를 하고 그것을 시행하면서 이 허가 방법을 지정하는 고시를 만듭니다. 네. 자, 지금 반도체 핵심 그 세 개 부품 있죠. 네. 세 개 부품을 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제에서도 뺐고 또 비백색 국가가 쓸 수 있는 포괄 허가제에서는 당연히 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개별 허가제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사태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네. 백색 국가 제외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구체적인 각 품목별로 어떠한 허가를 지정할 것인가 그 고시 단계에 달려 있다. 그러면 네. 자, 그 고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네. 이거예요. 그 복잡한 거보다 그래서 그 고시 단계 그 중요한 단계를 우리가 뭐 협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거는? 그런 점에서 WTO 제소, WTO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를테면 지금은 그 반도체 핵심 부품 3개를 개별 허가만 가능하도록. 네. 그러니까 백색 국가용이든 비백색 국가용이든 3년 포괄 허가제는 이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 세 개가 우리에게도 중요하니까. 예. 건별, 개별 심사만 네. 이 3개 품목을 개별 심사 대상으로만 지정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3개 품목인데 여기에 몇 개 품목을 더 집어넣을 것이냐 문제죠. 근데 만약에 아베를 WTO라는 틀에 가둬놓지 않으면 아베가 한국에게 더 많은 충격을 줄 수 있는 네. 품목들을 거기에 개별 넣어놓으면. 허가로 지정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비백색 국가에게 허용되는 포괄 허가제조차도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건 것 같아요.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여부보다는 개별 허가제에 넣는 품목이 얼마나 많아지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 사태의 규모는 그때 결정된다. 네. 그런데 그 개별 허가제에 어떤 품목을 더 넣느냐는 아베가 이 WTO 제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압박을 받겠죠. WTO 제소 예, 결과는 나중에 나오지만 만약에
이 목록에 그러니까 개별 허가제로만 지정하고 네. 심지어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제조차도 허용하지 않은 그런 극단적인 지금의 이 방식에 더 많은 품목을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네. 한국의 피해, 세계 경제 그럼요. 피해가 크기 때문에 WTO에서의 패소 가능성 확실히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더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국제 분업 질서 훼손에 대한 공격. 왜 변호사님이 이 개별 허가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시는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 전략이 돼야 되겠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국제적인 그 경제 사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피해가 아닌 거잖아요. 개별 허가제의 품목이 늘어나면. 그래서 이걸 WTO 제소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어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WTO의 아베를 가져감으로써 네.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즉 마치 아베 총리가 어떤 무소불위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대로 마치 큰 어떤 분명히 굳이 전쟁으로 따진다면 어떤 폭격 가능 범위가 달라지는 그런 분명한 차이점은 있지만 실제로 어디를 때리느냐 하는 그렇죠. 것은 고시 그 개정할 때 정해지는데 네. 그때 지나치게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WTO 틀에 가둬두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WTO 안에 있는 그 국가들도 사실 한국만 피해 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서 줄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양국이 아주 오래되고 깊은 상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나도 피해 입어 네. 라고 생각하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있어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제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의 이 대표자들이 성명을 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일본에게 자의적이고 어떤 불합리한 그런 수출 규제를 하지 마라. 지금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결국 일본에게도 돌아가거든요. 그 그렇죠. 피해가 일본 기업들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집중 과외를 받은 느낌이에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막연하게 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은 마치 모든 게 다 지금 반도체 세계 품목처럼 언제 허가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렇게 다 된다. 그렇게만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네. 정말로 아베 총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아베가 할 수 있는 어떤 이 정책 조합도 일정한 틀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네. 대신 이제 한 가지가 가령 이 아베 총리가 이제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제를 이제 문을 저는 거의 대부분 열어놓을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본 파트너, 일본 수출자, 일본 공급원이 이 수출 관리 자율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인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변호사님. 오늘은 시간이 그 제가 집중 과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다시 마련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네. 것은 우리 일본 파트너에게 그 인증을 받았느냐. 지금 한 1,400개 정도는 받아놨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두려움의 크기가 실체보다는 크면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인 것 그것이 같습니다. 일본의 심리전일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아베 총리가 한국에 답을 가지고 와라. 마치 무슨 자기가 큰 엄청난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답니다. 네. 네. 자, 오늘 전문가 성규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